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학과 시대정신. 오늘부터 유학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고요. 유학과 여기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유학과 유교를 분리해서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유학과 유교를 분리하는 이유는 유교를 강의할 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학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여기 유학과 시대정신인데요.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유학의 대표적인 정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인이예지 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인이예지를 어려운 말로 하면 4단이고 인이예지 신을 어려운 말로 하면 5상인데 그런 걸 다 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인이예지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어떤 유학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봐서요. 이제 인이예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학문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개념적으로 인이예지는 사람이 유학에서 사람이 갖고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륜이라고 그러죠. 이제 제가 좀 더 강의 그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기 전서체를 이렇게 썼습니다. 일륜 똑같죠? 한자적으로 보면은 인인데 전서체 모양으로 보면은 똑같죠. 일륜. 재밌는 거는 인이예지 이게 일륜이라고 하는 거는 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타고난다. 인이예지를. 근데 사실은 인이예지만 타고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다 열거하기는 힘드니까 인이예지라는 4개로 보편적으로 함축해 놓은 거죠.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그거를 인륜의 기본으로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은요, 인이예지가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하는 겁니다. 4가지가 없는 놈. 그러니까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인륜에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륜은요, 사람인과, 자, 한자적으로요, 한자 시간은 아니지만 가르쳐드리죠. 집입니다, 집. 요 위에 있는 모양이 집. 이게 삼합집인데, 홍어 삼합이 아니라 3개가 있어서 삼합입니다. 삼합인데, 지금은 이런 부수를 쓰지 않아요. 예전에는 삼합집이라는 부수를 썼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주책이죠?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륜은. 타고났는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 사람다운 도리를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집에 모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그냥 너무 저거 크게 보시지 말고 타고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한테는 인이예지라는 그런 걸 타고났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인이예지에 대해서 지금 현대에 와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학자의 시간이니까. 그리고 인이예지 이외에도 사람이 본성으로 타고나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거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반을 통해서 인륜이라는 그거를 타고났다. 그 타고난 거를 우리가 사람답게 잘 살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 모여서 어디에? 집 밑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인륜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다음 장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유학에서 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학이라는 책은 누가 만드냐면 일단 주자가 만들었고요. 흔히 말해서 우리 역사에서 조선은 성리학을 받아들였다고 배웁니다. 역사. 그 성리학이 뭐냐면 주자학이고요. 주자학이 뭐냐면 주자가 만든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송학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송나라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도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그거는 도 닦는 도학이 아니고요. 공자와 맹자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도학입니다. 길도자를 써서. 그래서 송학, 도학, 성리학, 주자학, 그 다음에
아주 이거를 새로운 유학이다 그래서 신유학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자 맹자의 사상과 다르게 거기다가 신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과 신유학은 좀 달라요. 거기에 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학은 성리학의 기본 텍스트죠. 기본 개념입니다. 제사라는 말은 소학을 진 이유예요. 예, 그거를 주자가 써놨습니다. 소학 책에다가. 예, 혹시 집에 소학 책이 있거나 소학을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소학 제사가 있는 책을 사셔야 돼요. 소학 제사가 없는 책은 사지 마세요. 그거는 소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소학 제사의 시작인데 원형리정은 천도지상이다. 인이예지는 인성지감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이게 성리학을 대표하는 16자입니다. 예, 그래서 원형리정은 어디서 따왔냐? 이거는 주역에 가면은 건은 첫 번째 주역의 1번계가 건인데 건이 천 해놓고 뭐냐면은 건은 원형리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형리정이 뭐냐 하면은 천도지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하늘의 원리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형리정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부 상세하게 이해하려면 힘들고요. 요 화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하늘의 원칙치, 하늘천이죠. 이게 자연천이죠.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이예지라는 게 있다 이거죠. 인이예지를 우리가 4단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초기 때문에 맹자가 얘기한 거죠. 예.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라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너무 어려워지니까. 인이예지인데 이거는 인성이에요. 사람이 갖고 태어난 인성이에요. 그거는 인성은 지강, 별이강입니다. 별이강자를 보면은 실사자에다가 여기 매산자가 있어요. 산이 이어진 것처럼 이어졌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인이예지를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서양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성은요, 갖고 태어나는 게 있고 후천적으로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얘기할 때 뭐냐면은 선업론, 경험론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어디까지가 선험적이고 어디까지가 경험적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히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밝혀지겠죠. 어디까지가 타고나는 거며 어디까지가 인간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학에서는 인이예지를 갖고 태어난다. 태어난 거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싸가지가 없는 놈이죠. 그러니까 요 인이예지가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본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성은 이게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는 인이 네 가지 중에 인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의가 강한 사람이 있고 예가 강한 사람이 있고 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인이 강한 사람은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일종의 예? 측은지심, 누군가를 내주고 누군가를 나서서 도와주고 이런 게 인간 본성에는 있다는 거죠. 이유가 아니라. 예. 자, 그런 게 인이 강한 사람이고요. 의가 강한 사람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의사라고 그러죠. 예, 의사. 예,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요. 의사가 뭐지? 그러면은 아이들은 영어 교육을 참 잘 받아갖고요.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은 닥터 그럽니다. 그 의사가 아니고요. 의사. 안중근 의사. 예,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닥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옳은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데 이게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얘가 강한 사람. 자,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딱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시간 10분 전에 딱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회비를 내라고 그러면 제 시간에 딱 내요. 예? 아주 칼같이 내요. 예? 예? 그런 거를, 왜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 좀 늦으면 어때? 예?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코리안 타임이 거의 없어졌죠. 예. 그러니까 대충. 근데 코리안 타임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화적으로. 예. 그 시간대에 우리 만나자라는 거에서 출발한 거예요. 몇 시에 만나자가 아니라,
오전에 만나자 그러면 오전 아무 때나 만나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자꾸 해석하면 코리안 타임인데 어쨌든 현대에서는 그게 맞지를 않죠. 예. 그래서 얘가 그런 거예요. 예. 지는 지식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플러스 지혜가 되는 거죠. 이 지가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식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니까. 왜? 여기 계시는 이제 보는 선생님마다 전문 지식이 있어요. 왜?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물어봅니다. 예. 왜냐하면 전문 지식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그거 플러스 뭐냐? 분별력이에요. 그거를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썼을 때 그 지식이 우리 인간한테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지는요, 영어로 하면 프로페셔널입니다. 예, 그래서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프로페서 하면 교수가 되죠. 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혜는요, 영어로 하면 제너럴리스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영어로 말씀드리냐면은 영어로 전달되는 게 영어권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프로페셔널과 제너럴리스트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전문 지식으로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는 다 있는데 이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특별히. 그러면 그 분야에 가서 일을 하는 분들은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봉사단체에 가서 막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인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인이 강하지 않은 분이 가면은 힘들죠. 그게. 예. 그러니까 인이예지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제 인성이에요.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화면에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유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노노의 유학 체계. 이제 노노는 유학이에요. 소학은 신유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에 대해서 공자가 얘기합니다. 성상근야. 상자는 서로 상자예요. 인간의 본성이란 성은 서로 근냐, 가깝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저나 태어날 때 인이예지를 갖고 태어난 거는 유사하다라는 거죠. 네. 큰 차이가 없다. 근데 뭐가 다르냐? 습상원냐. 습, 우리 생활 습관 하잖아요. 그 습은 환경과 누구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태어나느냐, 어떤 집안에 태어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습이 바뀌어요. 그래서 공자는 습상원야라고 합니다. 네, 논어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면에는 다 못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글자가 나올 때마다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습이 다 다르잖아요. 네? 부부가 만나지 않습니까? 부부가 만나면 습이 다른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자, 그냥 극단적인 예는 아니고 예로 집에서 아침에 밥을 먹는 집안에 있는 자란 사람하고 아침에 빵을 먹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아침에 뭘 먹어야 될까요? 그게 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 돼요. 새로운 습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습에 의해서 사람은 뭐가 형성이 되냐?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습에 의해서 또는 그 습으로 인한 가치관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른 가치관을 저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문화인 거예요. 아, 저 문화권은 저렇게 형성된 이유가 있고 저쪽 문화권은 저렇게 형성된 이유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짧은 그 내용 안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쭉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거는 주역이 아까 원형리정 있죠? 굉장히 어려운 거라 제가 별도로 슬라이드를 했습니다. 거는 천이에요. 그래서 건이 천이라고 주나라의 역에 1번계에 써 있어요. 그게 원형리정이에요. 한가를 해놨죠. 원형리정을 꼭 제가 이렇게 분리한 게 맞다 틀리다라고 보는 것보다 이거를 말하자면 이해시키기 위해서 원형리정을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생로병사예요. 자,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쳐요. 근데 사람만 거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거는 다 거쳐요. 노병사를 안 거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하면 노병사는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순간 늙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로병사로 할 수 있어요. 원형을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낸 겁니다. 추나추동이에요. 그죠? 추나추동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경험상으로. 지금 오늘 무지하게 덥습니다. 다음에는 가을이 온다는 걸 알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경험상에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죠. 시간은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절대 반복되지 않죠. 이런 개념이 있죠. 왜? 시간상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죠. 예. 이 추나추동을 계속 반복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돌이나 백일사진과 돌이나 백일사진에 있던 윤여덕이라는 사람의 모습과 지금의 윤여덕이라는 모습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추나추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선생님들이 돌이나 백일사진을 보고 그게 난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그거는 뭐냐면 공간이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든 거는 이 맨 밑에 거는 공간의 개념, 위에는 시간의 개념, 예? 이거는 삶의 개념입니다. 예? 인간이 살아가는데 시간과 공간과 거기서 삶에 의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인간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생로병사, 추나추동, 동서남북, 제가 이렇게 원형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이견은 있으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원형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들은 거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고요. 그러면은 인이해지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 이것도 중요하죠. 예, 그게 이겁니다. 문화적으로. 그게 뭐냐면 인이해지, 아까 말씀 4단이에요. 문화적으로. 인 하면 뭐야? 측은지심. 그죠? 측은지심이라고, 측은지심 뭐냐? 인지다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어지심은 의지다냐다. 누가 얘기했냐면은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유학과 신유학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양지심은 예지다냐다. 시비지심은 지지다냐다. 인지의 시작이 측은이다라는 거예요. 측은한 건, 이건 자비도 되고 사랑도 되고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의 시작은 측은한 마음, 의의 시작은 수. 오를 의라고 한자로 배웠습니다. 근데 오를 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를 의자에는 뭐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얘는 사양지심. 말하자면은 사양하거나 뭐 이렇게 아까 시간을 잘 지키거나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2강, 3강, 4강 하면서 구체적인 건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지심은 분별력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너럴, 프로페셔널이 결합된 겁니다. 그래야만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 자, 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건 팍팍 우기는 거죠. 예? 팍팍 우기고 뭐만 있냐? 분별력이 없으면 선동가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4개가 뭐냐? 현대 용어로 하면 공감입니다. 공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감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감 능력이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4단이라는 이런 인성에는 뭐냐면 공감 능력을 갖고 있고, 한 공감이잖아요. 네? 네. 공유하는 거예요. 감정을. 네. 어떤 상황을 보고 이런 거죠. 아무런 행위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행위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웃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 안에 그거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봤을 때 분노를 느껴요. 그건 공감 능력이에요. 왜? 저러면 안 된다라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즐거움을 느껴요. 희하고 낙은 다릅니다. 희희낙낙 그러잖아요. 낙이라는 거는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음악한다는 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만들어서 노는 거고, 희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네. 그런 거 좀 달라요. 한자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념이고요. 2강, 3강, 4강 할 때 인이해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제 문화적으로 이 유학을 받아들인 조선에서는 어떻게 썼는가. 왜? 유학을 국교로 삼았으니까요. 네. 그렇게 씁니다. 언젠가는 한 번쯤은 보셨죠? 이거 들면은 스탬프를 찍어줘요.
한양, 도성, 서울, 하을, 한양, 도성 스태프 투어.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냥. 예? 예,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 흥인지문. 그쵸? 우리가 동대문이라고 그래요. 남대문, 숭례문, 도니문, 예? 예, 서쪽, 북쪽은 숙정문이에요. 이걸 잘못 알고 계신 분이 홍지문인데, 홍지문은 한양, 도성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에 있죠. 그죠? 예, 그렇지만 북쪽이니까 지자를 쓴 거죠. 예, 정식으로 하면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에요. 정확히 방위가 맞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니에지를 공간의 개념에다가 도입을 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항상. 예,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제 지방에서 서울 오면은 요즘은 저거 하지만 이거 갖고 싸운다는 거잖아요. 아, 그니까 말이야, 서울에 갔더니 남대문이라고 한자가 멋있게 써여있다. 아니다, 그거는 숭례문이라고 써여있다, 옛날에. 한자 모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맹이 있을 때는. 근데 불명이 숭례문이라고 써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이시죠? 신, 보신각. 예. 지금 보신각에 가면은 2층으로 돼 있어요. 근데 2층은 각이라고 안 하죠. 예, 루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1층이었어요. 그래서 보신각. 그래서 매해 연말에 땡땡땡 종을 쳐서 한 해를 열고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그래서 보신각에 많은 하는 스토리들이 많이 갖고 있죠. 아, 젊어서 보신각에 한번 안 가보시, 대부분 많이 갔죠, 서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